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시내 이면도로에서 차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실효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형 마트의 그늘에 가려져 잊고 지냈던 전통시장의 매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 일자리 만들기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한 김우영 은평구청장 만나봅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9월 4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이면도로에서 자동차가 시속 30km 이하로 다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공청회도 열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 운영계의 이병학 계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시설 운영계장 이정학 계장입니다. 예. 서울시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추진을 한다고요? 예.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제 삼성 화재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예. 우리 청에서 제안한 내용은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를 개정하여 서울 시내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의 제한 속도를 30km로 제한하되 도로 여건상 속도 상향이 필요한 곳은 교통안전 표지를 설치하여 예외를 허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어제 공청회도 열렸다고 하던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예, 공청회에서 참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이 편도 1차로 이하 도로에서는 속도 30km 하향하는 게 대해서 전체 공감을 하였습니다. 예. 설문회가 끝나고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조사에 응한 참석자 중 60% 이상이 골목길인 편도 1차로 이하도로 제한 속도를 60km 두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었고, 예. 82% 정도가 우리 청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서울 시내 도로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편도 1차로 이하의 도로 예. 전체의 몇 %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조사한 결과 서울 시내 전체 도로 연장은 약 8,174km 중인데, 예. 이 중 편도 1차로 도로가 6,558km로 전체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속도 시속을 줄이면은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겠어요? 예. 제한 속도를 줄이면은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은 국내의 연구 결과와 사례를 통해서 입증되었습니다. 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 낮췄을 때 사망사고가 약 24% 감소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 청에도 역시 지난해 제한 속도를 낮춘 구간 65개 구간입니다. 네. 사고 분석을 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사망자가 211명에서 158명으로 53명이 줄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시속을 30km 이하로 낮추는 게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반대 여론도 있다고 하던데 좀 부작용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어제 공청회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요. 예. 다만 속도를 제한하는 방법으로 도로교통고시를 개정하면은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지 않냐. 예. 그래서 도로교통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예.
또한 편도 1차로 도로가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고 없고 중앙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또 일부에서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서 경찰이 지나치게 교통 단속을 벌이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 단속은 우리나라 교통사고가 선진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 예. 또한 이면도로에서 지난 3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를 분석해본 결과 50.7%가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해 볼 때는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시속 30km 이하로 줄일 경우에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어제 공청회에서 그 내용이 토론이 됐는데요. 예. 서울시립대 김도경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교통 체증을 가속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오히려 교통 정체를 혼잡을 줄인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제한 속도를 낮추면은 자동차의 속도를 균등하게 조절함으로써 교통량이 어느 지점에 쌓이는 결과를 방지함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연구를 한 결과입니다. 예, 그렇군요. 예.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번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해야 되나 아니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나요? 예. 우리 청에서는 전문가 및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요. 예. 서울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고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지만 현행 제한속도 관련 제도의 문제점으로 보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과속을 줄이기 위해서 시속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과속 방지턱 같은 거를 많이 만드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어제도 논의가 됐는데 과속 방지턱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은 예.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예. 과속 방지턱으로 해서 소음이 시끄럽다는 역민원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음이 있다. 예, 그런 의견도 있었고 특히 서울시 관계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과속 방지턱을 자동차가 지나갈 때 소음이 발생하나요? 속도를 높이면은 상당히 시끄러운 소음이 발생합니다. 예. 그러니까 속도를 줄이고 살살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괜찮겠죠. 예. 앞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 같은 것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설치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 외 구간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시속 30km 이하 도로 구간에도 예. 과속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수 있겠네요. 있지만 될 수 있는 이면도로에서는 비용 문제랄지 단속의 효과 문제를 포함할 때 필요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질서운영계 임형학 계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요즘은 생활 필수품을 살 때 많은 분들이 대형 마트를 찾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가격도 싸고 다소 촌스러움이 스며 있는 전통시장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림구단 알뜰주부 심재영 씨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돈을 엽전으로 바꾼 뒤에 그 엽전으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시장이 있다고요? 네, 통인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 통인시장은 옛 것과 새 것이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천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예. 남대문 시장이나 광장시장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는 아니지만 옛 궁궐을 바라보고선 이 자그마한 재래시장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외에도 아주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 통인시장이 서울시와 종로구에서 선정한 서울형 전통시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도시락 카페를 운영하고 재래시장 속에 예술가들과 함께 위트 넘치는 작품을 설치하는 일 등은 서울이라는 이 모던한 도시에서 전통시장이 어떻게 변모하면 좋을지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통인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집은 어딘가요? 여기에서 이제 스타 맛집을 찾는다면 제일 유명한 곳은 기름 떡볶이 집이라고 하는데요. 커다란 웍 냄비에 기름을 두르고 고춧가루나 간장 소스를 버무린 떡을 지져내듯 만드는 이 기름 떡볶이는 하나 둘 먹어 치우는 동안 첫 입에는 느끼지 못했던 알뜰 모르듯한 매력이 서서히 나타나는 먹거리라고 합니다. 예. 이 통인시장의 또 다른 맛집이라고 하면 서천 국수집이 있고요. 떡볶이 떡에 돼지고기를 주물러 얇게 두른 떡갈비가 예술이라고 합니다. 또 이 낙지 핫바와 매콤 소시지 핫바가 맛있는 수제 핫바 가게도 지나치지 말고 한번 들러보시면 좋다고 합니다. 예.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도시락 카페라는 곳도 있다고요? 이 도시락 카페가 이 통인시장에 외지인들을 끌어모으는 1등 공신이라고 하는데요. 현금을 이 도시락 카페에서 엽전으로 바꾼 뒤에 시장 내 가맹 점포에서 먹고 싶은 반찬을 골라서 다시 도시락 카페로 돌아오면 국과 밥을 준다고 합니다. 예. 이 통인시장의 먹거리를 그득히 담아들어도 겨우 3,000원 남짓이라고 하네요. 또 이제 이 통인시장 사이사이에는 아트워크가 있는데요.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과 작가들이 참여한 시장 조각 설치 대회를 통해 탄생해서 점포마다의 개성을 살린 재치 있는 작품들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네. 통인시장 설명을 해주셨는데 통인시장이 경복궁 옆에 있는 시장이죠? 네, 예. 3호선 경복궁역 2번 출구에서 약 700m 직진하시면 바로 통인시장 입구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경복궁역 2번 출구군요. 네. 그 길거리 음식의 천국이라면 광장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네, 광장시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설시장인데요. 남대문 시장과 더불어서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삶의 온도를 지닌 곳이기도 하답니다. 네. 청계천을 지척에 둔 광장시장 워킹투어의 핵심은 시장 통로에 늘어선 어마어마한 수의 맛집과 부재상가 쇼핑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마약 김밥의 모태도 바로 광장시장이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처음 녹두 빈대떡을 맛보는 역사적인 현장이기도 한답니다. 예. 광장시장 최고의 맛집 소개해 주시죠. 광장시장에서 최고의 맛집을 가리는 일은 좀 무의미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제 전국구로 유명해진 순인의 빈대떡이나 씹지 않아도 사르르 녹을 것 같은 엄청난 식감의 육회를 내오는 창신 육회가 유명하다지만 어느 집에 들어가도 맛집 탐방의 유의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오히려 이렇게 싱그러운 채소를 쓱쓱 넣고 비벼주는 비빔밥이나 따뜻하고 든든한 호박죽과 팥죽도 먹어보시면 좋고요. 이름은 동땅땡이지만 실은 매콤한 양념이 켜켜이 밴 양념 돼지 등심, 그러니까 동그랑땡처럼 동그란 모양이어서 동그랑땡이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예. 이 돼지 등심 구이도 광장시장의 별미라고 합니다. 예. 광장시장에는 또 구제 상가가 있죠? 네, 그러니까 광장시장의 먹거리 말고 또 가봐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서울 어디에도 없는 부재 상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 입구가 여러 개라서 초여행이라면 부재 상가에 이렇게 은밀한 출입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리포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리가 학교를 갈 때 그 기차역에서 그 기차 플랫폼을 찾기도 되게 힘들어하는데요. 예. 그것처럼 이 입구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광장시장에 들어와서 찾기보다는 1호선 종로 5가역 7번 출구로 나와서 우리은행이 있는 입구를 찾는 게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예.
구제 니트와 워커, 저렴하면서도 충분히 쓸만한 구제 퍼코트를 찾는다면 광장시장 구제 상가가 제격이라고 합니다. 예. 그 남대문 시장도 빼놓을 수 없죠? 우리 이제는 명동이나 아마 남대문 시장을 가시면 외국인들이 훨씬 많은데요. 예. 그러니까 광장시장에서 뜨거운 삶의 온도를 느낄 수 있다면 아마 남대문 시장에서는 그 펄떡거리며 뛰는 삶의 맥박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회원동 일대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자리 잡고 있는 남대문 시장은 무려 1만여 개가 넘는 점포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인들이 1년 365일 삶의 불을 밝히며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그릇 상가, 아동복 상가, 액세서리 상가와 전자제품 상가에 외국인들에게 더 인기가 많은 안경 상가까지 남대문 시장은 그야말로 없는 것 빼고 다 있는 만물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남대문 시장 맛집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대표적인 맛 골목은 갈치조림과 칼국수 골목인데요. 갈치조림 골목에서는 별다른 재료 없이 고춧가루와 무만 듬뿍 넣고 양품 냄비에 자작하게 끓여낸 얼큰하고 시원한 갈치조림이 특별 메뉴이고요. 뜨끈한 면 요리에 마음이 동할 때는 칼국수 골목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제 본품에 딸려 나오는 부록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칼국수 하나를 시키면 에피타이저로 보리 비빔밥과 냉면이 서비스로 나오는데 양이 많진 않아도 종류별로 맛보다 보면 정작 칼국수는 다 먹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예. 남대문 시장에 가면은 군것질 거리도 아주 다양하죠? 그러니까 한 끼 식사를 배불리 해결할 생각이 아니라면 남대문 시장 배로 여기저기에 있는 군것질거리를 맛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가맥골 왕만두집이나 시장 초입의 야채 호떡집은 언제나 불야성이고 해질 무렵 대로에 나타나는 수제튀김 어묵 노점도 인기라고 합니다. 예. 대도상가 사이에 늘어서 밀리터리 시장도 은근히 볼거리인데요. 지금은 어디서든 수입품들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이곳 지하에 있는 수입상가는 10년, 20년 전부터 꾸준히 다니던 단골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동묘역 부근에 있는 벼룩시장도 유명하던데요. 그러니까 보고 있나 지디 이런 이 말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단 한 번 전파를 탔을 뿐인데 지 드래곤이 다녀간 덕에 지금 동묘 벼룩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핫한 쇼핑 장소가 된 듯한데요. 예. 또 이 동묘 벼룩시장이 꽤 매력적인 쇼핑 플레이스였던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예나 지금이나 늘 중고와 구제 물품들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곳은 동묘 일대의 벼룩시장이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동묘 공원 앞 도로 양옆으로 늘어선 노점에서는 의류뿐만 아니라 사연 많아 보이는 가전제품과 골동품 등 이색적인 아이템들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예. 그 예능 프로그램으로 유명세를 탔기 때문에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디와 형군이의 발자취를 따라가긴데요. 노점에 수북히 쌓인 구제 의류를 헤집어서 재미있는 아이템들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요. 노점에서의 의류 득템도 재미있지만 중고 책이나 LP판을 뒤지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합니다. 예. 특히 중고 서적을 파는 곳에서는 잘 뒤지면 멋진 외국 원서들이나 사진집을 단돈 10,000원에 구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출출해지면 시장 초입에서 파는 토스트나 달디단 꿀차 한 잔으로 장 수치를 높이신 뒤에 또 쇼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동묘 벼룩시장에 가면은 꼭 들려야 할 곳이 있다고요. 벼룩시장 구경 후에 근처 왕구시장에도 가보면 좋은데요. 예. 왕구와 문구뿐만 아니라 각종 파티 용품과 포장 재료도 시중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왕구시장과 맞닿은 골목에는 청계천을 앞에 두고 애완동물 거리가 펼쳐지는데요. 주로 관상어와 앵무새, 햄스터와 토끼 등을 팔고 있지만 가끔 이제 철갑상어나 가재 등 상상 그 이상의 애완동물들을 볼 수가 있어서 꽤나 신기한 구경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구단 심재영 알뜰주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규빈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맞아 YTN 뉴스 FM에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추석 특집 고향 가는 길이 9월 6일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방송되는데요. 탤런트 김정균 씨와 제가 진행을 하고요. 인기 가수 이용, 주병선, 구한나, 조은세 씨가 출연해 신나는 라이브 한마당을 펼칩니다. YTN 뉴스 FM 추석 특집 고향 가는 길 많이 애청해주세요. 네, 방금 박계빈 아나운서가 소개한 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YTN 라디오가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연휴가 시작되는 토요일 낮 12시 20분에는 인기 가수들의 신나는 라이브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하니까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 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현역 구청장 중에서 가장 젊은 축에 속하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일 것 같은데요. 41살의 민선 5기 은평 구청장에 취임해서 올해 45살 재선에 성공하신 김우영 은평구청장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출산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2013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 즉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는 0.968명이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1.187명을 밑도는 것은 물론이고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한 0명대 출산율입니다. 전세가격 상승이 이어지면서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평균 69.1%로 전달보다 0.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조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살 A 교수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 교수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동안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 자사고 14곳 가운데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 취소될 자사고 8곳을 발표합니다. 오늘 결과에는 평가 방식과 지표, 평가 결과, 향후 대책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민원실. 민원 상담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0945번, 스마트폰 앱 YTN 예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은평구 7년 연속 적십자회비 모금에서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팍팍한 세상 속에서 사람 사는 정이 느껴지는 곳이 은평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처럼 사람 냄새 나는 은평구를 이끌고 있는 분이죠. 김우영 은평구청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늦었습니다만은 민선 6기 구청장 취임 또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YTN 신사옥은 처음 오셨죠? 예, 너무 좋네요. 예, 은평구하고도 좀 가까워진 것 같기도 우리 바로 하고요. 옆 동네예요. 예, 재선에 성공하셨는데 그 은평구민들이 왜 또 뽑아줬을까요? 아무래도 뭐 한 번 더 해야 성과가 있지 않겠나. 예, 또 젊은 나이에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서 착실하게 한번 목표를 이뤄봐라. 예.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번에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나요? 뭐 기반을 잘 닦았죠. 예, 그렇군요. 그럼 민선 5기 시절에 가장 큰 성과다.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요? 그 주민 참여 예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이게 세금을 내는 거는 국민인데 예. 국민들이 이 세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예. 또 엉뚱한데 뭐 많은 예산 낭비가 있다. 예. 연말 되면 보도블록 갈아엎는다. 예.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 은평구에서는 주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예. 그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작년만 해도 한 2만 3천 명 주민이 예. 투표를 통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뭐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네. 이 다 다른 구에는 없습니까? 하고 있는데도 좀 있어요. 예. 네, 서울시도 하고 있고. 은평구가 제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이번에 재선 되시고서 첫 번째 활동이 봉사활동이셨다고요? 예. 어떤 봉사? 근데 이제 취임식이 원래 예산이 조금 있었어요. 예. 근데 워낙 요즘 뭐 경제도 안 좋고 예. 또 세월호 사건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도 어둡고 예. 이럴 때 화려한 취임식을 하기보다는 약자들한테 찾아가서 같이 직원들하고 봉사를 네. 함으로써 좀 민선 6기에 마음을 좀 새롭게 가다듬는 예.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셨네요. 네. 구청장 취임식 하면 비용이 보통 얼마나 드나요? 한 뭐 많이는 안 들고 한 1,000만 원 듭니다. 아. 네. 그걸 가지고 뭐 복지관에 가서 아이들 저 농구대도 사주고 예. 에어컨도 설치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 첫 번째 업무로 그렇게 봉사활동을 선택한 이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특히 이제 서민층 예.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려운 때가 아닙니까? 예. 근데 행정을 하는 이유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리고 예. 그들에게 어떤 심정적 지원에서부터 복지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예. 뒷받침을 하는 게 행정의 첫째 목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은평구 뭐 서울에 여러 구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현안 또 가장 시급한 문제 뭐라고 보십니까? 은평구뿐만 아니고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자치구들은 재정난 이게 예. 제일 심각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무상보육 정책을 정부가 펴게 됐고 또 올 7월 달부터는 기초연금 예. 또 확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정부가 다 하면 좋은데 예. 사실 이게 대통령 공약이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자치구의 상당 부분을 떠맡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는 돈은 없고 나가야 할 복지비는 많으니까 예. 사실 큰 어려움에 봉착한 것이죠. 어제도 기자회견이 있었죠. 예, 어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예. 정부의 확대 지원 촉구를 했습니다. 예. 은평구 재정 자립도는 서울시 구청 중에 어느 정도? 뭐 뒤에서 한 세 번째 합니다. 네. 두 개 구가 더 밑에 있네요. 네, 예. 어디 구입니까? 원구하고 뭐 강서구 뭐 예. 이런 데입니다. 다 강북에 있는. 예. 강남에 있는 구들은 그래도 비교적 재정 자립도 예, 조금 여건이 좋죠.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열악한 재정난 어떻게 하면은 해소할 수 있을지 뭐 특별한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은 정부가 예. 300조에 가까운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예. 또 얼마 전에 최경환 부총리가 40조를
이번 경제 활성화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재정 여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무슨 뭐 한강이나 4대강 이런 그 쪽으로 쓰기보다는 예. 직접 서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 복지비를 확대하는 것이 시대적 추세에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서민 경제도 좀 살아나고 골목 경제도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대규모 개발 사업 네.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계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수색 역세권 개발. 네. 수색 역세권이면 뭐 저기 저희 YTN 사업하고도 가까운데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 수색역은 경의선의 출발점입니다. 예. 서울에.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철도하고 연결돼 있고요. 예. 앞으로 통일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죠. 예. 그리고 상암 DMC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옥도 잘 지어놨는데요. 예. 상암 DMC의 어떤 부족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상업 기능, 뭐 쇼핑, 문화시설 그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 수색역 일대를 그렇게 개발하고 향후에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예.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 여기 와서 보니까 그 수색역을 기점으로 해서 상암 DMC 쪽은 굉장히 현대적인 건물도 많이 네. 들어섰는데 그 네. 반대편은 옛 모습 그대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쪽도 좀 개발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수색역 세권을 개발하면 그 건너편에 있는 수색 변전소가 있습니다. 예. 그 변전소도 옥내화, 그러니까 지하로 하면서 그 옥상을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예. 수색 증산 뉴타운 계획도 아주 오래 전부터 마련되어 있는데 요즘 뭐 뉴타운 어려운 점이 많아서 예. 추진이 어렵습니다. 예. 그 은평 뉴타운 말씀을 하시니까 전에 보면 은평 그 뉴타운의 한옥단지 네. 그게 별로 인기가 없다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떻습니까 요즘은? 그 은평 한옥마을은 지금 뭐 분양이 최근 몇 달 사이에 예.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선되기 직전만 해도 예. 뭐 30 몇 개 나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70개가 넘었습니다. 전부 몇 개나 돼요?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럼 절반 가까이가 나갔네요. 예. 갑자기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요? 아무래도 정부가 뭐 투자를 활성화하고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 뭐 이런 것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반인들이 한옥하면은 좀 아파트보다는 불편하게 생각하진 않을까요? 저희가 안에 내부 시설이 좀 다른가요? 요즘 신한옥 기법들이 많이 있어서 예. 뭐 단열 시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상대적으로 땅값은 저렴하고 예. 건축비가 많이 들었는데 예. 건축비도 이제 신공법으로 많이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녹본동의 국립보건연구원 부지 네. 거기에 서울혁신파크라는 거를 설립할 계획이시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창조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이 하나의 세계적인 경제적 화두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청년 실업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 청년들에게 창조적 기업을 만들고 거기에서 만든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도록 예. 판매 전시장을 만들어주고 혁신 도서관, 뭐 인큐베이팅 센터, 뭐 일자리 허브 센터, 예. 그다음에 호텔이나 컨벤션 이런 종합적인 그 문화 시설과 창조 경제 단지가 같이 예. 들어오는 그런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가 면적이 얼마 정도 나요? 뭐 평으로 치면 한 3만 평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국립보건연구원은 지금 딴 데로 옮겼습니까? 예, 그 오송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도중에 문자로 질문 들어온 게 있는데요. 5631번으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암 제1재건축 조합원입니다. 재건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사 온 지 9개월이나 되는데 아직도 철거가 덜 되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내용인데 네. 답변을 좀 해 주시죠. 네. 재건축이나 재개발, 뭐 뉴타운 이거는 이전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네. 손해 보는 사람이 적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뭐 불안정하고 또 보상은 적은 데 비해서 추가 부담금은 예.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조합원 안에서 나는 이사를 안 가고 그냥 여기 살란다. 예. 이렇게 반대하는 흐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여건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진퇴양난의 예. 상황에 처해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정부가 뭐 재건축 규제를 풀고 여러 가지 그 활성화적 대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인지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그 서울혁신파크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구파발력 부근에 그 첨단 의료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예. 어떻게 진행이 잘 되나요? 예, 지금 그 가톨릭 종합병원 예. 입지 예정이고요. 예. 얼마 전에 확정이 됐나요? 예, 서울시에서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리고 11월, 12월 초 이쯤에 착공 예정이고요. 예. 800병상 규모의 의료 단지로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한 2,500명 정도의 정규 직원 또 하루 12,000명 정도의 내방객들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은평구 지역에 이렇게 커다란 병이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지금 설명을 쭉 들으니까 은평구가 아주 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네. 지역 일자리를 5만 개 이상 늘리겠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어요. 네. 이거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요? 매년 저희가 민선 오기 때도 매년 한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해 왔습니다. 예. 물론 이제 지속 가능한 일자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자리가 대부분이었고요. 예. 이제 수색 역세권, 서울혁신파크, 가톨릭 종합병원 이 세 지역에서 창출되는 정규직 일자리가 거의 10,000개 예. 이상 창출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노인 기업 이런 것들을 많이 창출함으로써 앞으로 4년 동안 5만 개의 예.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분야의 일자리를 가장 신경을 쓰십니까? 저는 이제 어르신 일자리를 많이 신경 씁니다. 예. 이제 은평구도 노인층 인구 비율이 높나요? 제일 높죠, 서울에서. 아, 그렇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경제에 있어서 생산 가능한 나이를 만 64세까지로 보고 있는데 예. 이걸 한 70까지 늘리면은 경제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령화 예. 사회에. 어른들은 일할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시니어 클럽이라든가 노인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예. 일반적인 서비스보다는 그 인건비를 한 50% 정도 반값으로 제공을 하면은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네. 어르신들도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은평구에 왜 이렇게 그 어르신들 인구가 많을까요? 비중이? 네, 얼마 전에 뭐 100세 이상 어르신 인구도 발표가 된 적이 있는데 예. 뭐 살기 좋죠. 북한산도 예. 있고 강도 가까이 있고 예. 어르신들이 오셔서 장수하는 마을로. 그렇군요. 앞서 그 수색 역세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반도가 통일이 될 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은 은평구가 교통의 요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네. 어떤 뜻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가장 북쪽에 가까운 곳이 은평구거든요. 예. 그동안은 뭐 그 이유 때문에 군사보호구역, 뭐 그린벨트 이런 식으로 묶여 있었습니다만 예. 그 대통령께서도 신년사에서 통일 대박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지금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졌거든요. 예. 그 이유가 주로는 건설, 토목 이런 SOC 사업을 더 할 게 없어요. 예. 북으로 올라가야죠. 올라가면 경의선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통일로 하고. 그러니까 경의선과 통일로를 끼고 있는 서울의 최북단이 은평구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서북 시대가 열릴 것이다. 예. 통일을 맞이한다면 예.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은평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의선도 지나가고 또 공항철도도 지나가고 예. 지하철도 지나가고 네. 3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3개 노선이 잘 연계가 되긴 되나요? 예, 그 뭐 경의선, 공항철도 또 6호선 연결되어 있고요. 예. 앞으로 신분당선을 시청으로 해서 은평 뉴타운으로도 땡겨올 계획이고요. 그건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예,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이제 킨텍스에서 연신내를 거쳐가지고 삼성까지 가는 일산. GTX 계획도 정부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GTX요? GTX. 그건 어떤 내용인지요? 이제 그 초고속 전철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네. 초고속 전철을 일산에서부터 예. 연신내, 서울역, 삼성. 서울역까지. 네. 그건 좀 장기 계획이겠네요. 지금 현재 정부가 아주 그 사업성을 높게 보고 있고요. 예. GTX 사업으로 가장 우선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렇군요.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이제 안전 문제인데 은평구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안전과 관련한 대책 마련하고 계시겠죠? 일단은 저지대 반지하 뭐 예. 비 피해 가구들이 있는데 이런 가구들은 조사를 해서 예. 공무원 인근에 사는 공무원과 1대1 매칭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비상시에 즉각적으로 공무원이 그 비 피해 지역에 방문을 해서 예. 뭐 양수기를 들고 가서 물을 뺀다거나 예. 모래주머니를 싼다거나 이런 식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예. 북한산이 좀 위험합니다. 예. 그 바위산이기 때문에 급류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갖춰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시간당 개념이 아니라 10분당 개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비가 오면은 자동으로 그 하류에 예. 전송을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런 급류 같은 게 내려올 때 이렇게 저류지라고 그래서 물을 모아놓는 것도 조성을 하긴 하는데. 예. 은평구도. 예, 우수를 이제 저류하는 그런 시설도 갖춰놓고 있습니다. 예. 그 북한산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 그 등산객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또 주변에 그런 가게들. 네.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지금 상당 부분 그 무허가 그런 식당이나 이런 거는 정리가 돼 있고요. 예. 지금 이제 북한산을 탐방하는 분들이 연간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분들을 우리 지역의 어떤 그 상권으로 유입시키는 전략을 펴기 위해서 예. 지금 뭐 진관사 일대에 한옥마을이라든가 예. 캠프스테이 또 한문화 체험단지 이제 그런 구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한문화 특구를 중소기업청에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교육이 미래다 이런 얘기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말인데 은평구의 경우에 교육에 대한 비전이랄까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마을 속 학교라고 해서 예. 학교 안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놀이, 치유, 심리 상담, 또 문화예술 체육 예. 이런 분야의 그 지역 전문가들을 학교에 파견하는 제도를 예. 은평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행복감을 좀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예. 그 민선 6기에는 부모 학교 공약을 했습니다. 예. 이제 아이와 학교 간의 문제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는 부모와 아이의 소통의 문제가 예. 이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제다. 부모가 우리 아이를 제대로 알고 키우자. 부모가 이제 공부해야 된다. 예. 부모 학교를 만들어서 부모들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예. 최근에 자사고 문제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은평구 내에는 자사고는 없습니까? 2개가 있습니다. 아, 하나고등학교하고 대성고등학교. 은평구에 2개나 있네요. 네. 그럼 그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 뭐 하나고등학교는 채덕지를 지덕체가 아니라 채덕지를 교육 이념으로 생각하고 예.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성고등학교도 우리 지역의 명문 사립 학교인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은평구에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궁금한데 두꺼비 하우징. 네. 뭘 얘기하는 건가요? 우리 그 어렸을 때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런 예. 전래 동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제 헌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게 그동안 뉴타운 사업이었는데 예. 이제 원주민들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있었죠. 예. 그래서 내 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수 관리하고 싶다. 그런 주민들이 있다면은 예. 싹 밀어내고 아파트를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골목을 유지하고 예. 공원을 새로 만들고 텃밭을 조성하고 마을 회관 만들고 CCTV라든가 조명 등 보강하고 집은 고치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이제 두꺼비 하우징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게 말씀 들어보면 뭐 도로도 넓히고 CCTV 설치하고 뭐 마을회관 만들고 많이 들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산세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산세? 예, 이 산 밑에 신사동에 있는 산세 마을인데요. 예. 거기 15억 가지고 시작했어요. 사업을. 어떤 사업을 주로 하셨어요? 이제 그 경관 가꾸기 사업인데요. 예. 골목을 깨끗하게 가꾸고 쓰레기 버리던 장소를 짜투리 공원으로 만들고 예. 뒷산에 이제 그 버려진 땅을 치워가지고 텃밭 만들고 예. 그러면서 이제 마을 반상회도 하고 마을 주민들이 저녁에 방범 활동도 하고 예. 뭐 같이 모여서 뭐 물건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역 경제도 하나 이렇게 보면 순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 이런 마을 재생 사업이 아닌가. 예. 예.
지금 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 1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또는 은평 구민들한테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요즘 뭐 경제 어렵고 세월호 사건과 같이 큰 비극도 있었고 예. 참 우리나라 국민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렵죠. 예. 참 뭐 이렇게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미안하고요. 그래도 이 절망의 끝에서 기댈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아닐까요? 예. 마을 사람들이고. 그렇죠. 마을에서 서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예. 그래도 희망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열심히 살아나갔으면 좋겠어요. 예. 은평구가 또 가장 사람 냄새 나는 동네라고 하니까 네. 가능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우영 은평구청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